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24 수능 세계지리 해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깜짝 놀랬죠? 네, 구평도 어려웠으나 이사 구평보다 수능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 지리가 강조되면서 기존의 수능에 비해서 세지가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고 많이 느꼈을 건데요. 이번 수능을 통해서 평가원이 얘기하는 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물론 킬러 문항이 예전에도 없었지만 사탐은 세계지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공부를 조금만 하면, 교과서만 적당히 읽고 EBS 문제 풀면 만점을 받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종결되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고요. 구평 이후로, 구평 때도 그랬지만 수능 때도 또 한 번 평가원이 얘기하는 이 원칙이 다시 한번 적용되었는데, 한국지리는 그래프 해석을 출제를 한다면 세지에서는 그래프 문제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라는 평가원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평도 마찬가지고 이사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래프 문제가 4문제 이내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닌데요. 이 평가원에서 아는 후배들 선배들 있잖아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또 한 번 지켜졌죠. 그 문제를 보면 이 그래프 해석 문제가 4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래프 해석도 어렵게 출제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2호 수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2호 커리큘럼에서는 개념 기출, 그다음에 여름 방학 때 시작하는 N회차 강의, 자료 해석 강의가 있습니다. 이 자료 해석 강의에서 그래프 해석 부분은 조금 줄이고 지역 지리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커리큘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사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면서 지역 지리가 중요하다. 파이널 모의고사 때 지역지리 80곳을 백지에다가 적는 연습도 했고, 그다음에 백지도 부분은 내가 이걸 다 외우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백지도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호 수능을 준비한 여러분들은 이 대륙별로, 우리가 권역별이라고도 하죠. 교육과정에 나오는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럽과 북아메리카,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의 백지도를 정말 머릿속에 눈을 감으면 이 나라가 어디다, 어떻게 내륙국이다, 어떤 바다와 인접해 있다, 어떤 나라가 떨어져 있다, 붙어 있다, 이런 것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딱히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해철이 좀 그렇다. 당근과 채찍을 들고 옆에서 외웠니? 이 나라 어디야? 백지대 다 적어봐라. 이렇게 시켜줘야 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시간 많잖아요. 1년 남았으니까 2호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은 아무쪼록 지역지리, 백지도, 교육과정상 구분되는 권역의 백지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지 정말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세계지리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다 보니까 1등급 컷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만점 아니더라도 1등급 받았다는 학생들의 얘기가, 선생님 제자들의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2호 수능을 새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딱 2가지 말씀드립니다. 세지, 그래프 해석 과거에 비해서 중요도가 떨어졌다. 기존 기출문제 나와 있는 많은 그래프 해석 굳이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래프 해석은 그래도 어렵게 공부를 해야지 그래프 해석이 출제됐을 때 쉽게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지역지리 부분은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백지도에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 이 나라의 특징이 뭐다라는 거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교과서로는 EBS만으로는 충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우린 국어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국어 수학 많이 공부를 하시고, 이 사탐, 세계지리만큼은 선생님 커리큘럼에 맞게끔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하시면 무조건 1등급밖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남승의 세계지리 커리큘럼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커리큘럼을 이사 때랑 조금 변경을 해서 지역지리를 어떻게든 너희들이 백지도 부분 공부 많이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 약간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같이 해보자고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주 쉽게 가죠.
지역화 전략의 사례인데 뭐 딱히 읽을 필요 없고요. 자, 기억 바로 갑니다. 자, 기억은 전자지도는 구글 맵 뭐 이런 걸 의미하죠. 네이버 지도, 뭐 카카오 맵 이런 걸 의미합니다. 종이 지도보다 특정 지역의 확대 또는 축소가 용이하다. 뭐 그렇죠? 이렇게 하면 확대되는 것이고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축소되는 것이고 이런 느낌이고요. 자, 니은. 지리 정보 중에 속성 정보가 아니라 공간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디귿, 리을, 우동이 유명해. 요거 읽어보면 되죠. 네, 지역 브랜드의 사례다. 정확한 설명이고요.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공간 정보 중에 바로 위도와 관련된 것이죠. 최단 거리는 니은이 디귿보다 더 멀겠죠. 적도는 0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문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주는 문제 아주 좋게 출제됐고 2번입니다. 2번도 이제 앞단한 부분이죠. 교육과정상 지역지리 권역으로 구분해놨고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소련을 의미하죠. 다양한 민족과 언어 집단에 따라 여러 국가로 독립되었다. 특히 유럽 문화, 건조 문화, 동양 문화가 접하는 문화적 점이지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탄이라고 불리는 지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스탄 지역, 네, 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한 번 더 사막과 스텝이 넓게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고요. 텐산 산맥. 중국 서쪽에 있는 산맥이 되겠죠. 이들 국가의 주요 도시들이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시에 대한 설명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3번 갑니다. 자, 3번. 이것도 쉽게 출제됐어요. 빙하 지형과 건조 지형을 우리 같이 출제를 하는데, 자, 주하는 알프 산맥에는 뾰족한 형태의 호른입니다. 자, 1번. 바람이 침식이 아니라 빙하의 침식이죠, 호른은. 자, 니은. 요거는 메사와 뷰트에 대한 설명이죠. 니은 모뉴먼트 밸리에 우뚝 솟아있는 뷰트. 암석의 차별적 풍화 침식으로 형성됐다. 정말 많이 출제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번 옳은 설명이고요. 자, 기억 알프스는 신기스 곡산지다. 니은 순상지다. 안정지계니까 관련 없는 것이고요. 기억 주민은 플라야는요 건조지형 관련해서, 건곡은 빙하지형 관련해서. 기억과 니은은 모두 물리적 풍화가 우세한 것이죠. 화학적 풍화면 석회암지형, 카르스트 지형 말고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출제가 되었어요. 지형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고요. 4번입니다. 자, 4번도 유평에서 북유럽의 첨단 산업지역 오슬로, 시스타, 오울루에서 이응을 공부했던 부분이죠. 이것도 파이널 모의고사에 선생님 이거보다 더 어렵게 지도가 아니라 위도, 경도로 문제 출제한 게 파이널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예측했죠. 자, 발트 북동쪽에 위치한 IT 첨단이다. 따라서 북유럽의 첨단 산업지역은 B와 오슬로와 시스타와 오울루가 있는데 발트 북동쪽이래요. 발트가 어느 바다입니까? 여기죠? 발트 북동쪽. B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북동쪽이니까. 따라서 가는 A가 된다라는 겁니다. That's it. 자, 라인강 하구에 입지한 대규모 항구도시 세계적인 석유화학 클러스터. 네, 유로포트에 대한 설명이죠. 네덜란드의 D지역. 알프 산맥 남쪽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F는 아니겠죠. F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지중해 관광 휴양지 첨단 산업 프랑스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선생님 강조 많이 했던 제3 이탈리아 개념적인 내용입니다. 섬유 의류, 다품종 소량 방식, 장인적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IT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제3 이탈리아에 대한 설명이고 이탈리아 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ADE 답 2번이 되고요. 6평에서 출제가 되었던 이응, 시옷, 이응을 구분하는 개념이 수능인데 그대로 출제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2사 수능이 제일 중요한 것은 2사 6평과 9평. 2사 6평 내용이 디벨롭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2호 수능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2호 6평과 9평이고 관련된 해설 강의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이걸 바탕으로 2호 6평을 바탕으로 내년에 N회차 강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2호 6평, 9평을 바탕으로 파이널 모의고사가 선생님은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가 적중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8월부터 나오는 파이널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어요. 9평 끝나고 난 이후에 제작된 파이널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 푸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문제를 풀 필요는 없고 9평 이후에 9평의 경향성까지 반영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년에 그 2호 수능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설명이었어요. 오케이, 5번 갑니다. 자, 5번도 파이널 모의고사 선생님 그대로 냈던 문제죠. 바로 이 공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대략 어딘지 대지형 개념이라든지 뭐 분쟁과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출제가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네, 바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공간 정보 6평에서 이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2사 6평에서요.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공간 정보가 중요하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인 공간 정보를 경도를 중심으로 동경 150도 시드니, 동경 140도 도쿄, 동경 115도 간격으로 동경 120도 상하이와 마닐라, 동경 105도 싱가포르, 동경 그다음에 105에서 15 빼면 90이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이렇게 해서 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나왔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북위 30도와 서경 8도입니다. 북위 30도 우리랑 비슷한 위도죠. 하지만 서경 8도예요. 자, 우리 서경에서 외웠던 게 있습니다. 서경에서는 본초 자오선,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영도 근처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서쪽 가면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가 서경 20도쯤이고 근데 이게 서경 8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가 된다? 30도, 8도니까 지중해 근처. 런던, 파리 밑에 요 정도 되겠네요.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 형성된 지역은 아니겠죠. 왜 동아지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적도 근처에 되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아지 지역은 런던보다 더 동쪽, 아프리카의 동쪽에 위치하니까 동경 20도, 30도 정도 되겠죠. 특히나 우리가 동경 30도에서 외웠던 곳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말입니다. 동경 30, 북위 30 해가지고 30, 30을 외웠던 곳이 있죠. 카이로랑 비슷한 경도, 카이로보다 좀 동쪽이니까 동경 30보다는 동아지 지역은 조금 더 한 35도, 40도 이 정도 돼야겠죠. 따라서 이건 동아지가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한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즉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다라는 굳이 몰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상에 대략적으로 어디다라는 것만 아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2번 갑니다. 나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지역이다. 자, 그거 맞는지 한번 봅시다. 북위 30도예요. 이걸로는 조금 애매한데. 자, 동경 30도입니다. 우리가 외웠던 게 있죠. 이집트의 수도, 아프리카의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 카이로가 바로 뭐다? 북위 30도, 동경 30도입니다. 카이로보다 약간 북쪽에 카이로보다 약간 동쪽 지역입니다. 이건 바로 뭐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 가장자리 지역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요 정도는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다 갑니다. 자, 다는요. 적도. 동경 120도. 적도 근처야. 동경 120도야. 우리가 외웠던 동경 20도, 120도 상하이 마닐라 지역인데 마닐라보다 좀 더 남쪽 지역입니다. 따라서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판, 유라시아판은 맞겠죠? 아라비아판은 어떤 판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그 판입니다. 건조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에 따라서 틀린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환태평양 조산대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 4번입니다. 라는 대륙판과 대륙판 충돌 산맥 형성된 지역이다. 봅시다. 북위 28도입니다. 그리고 동경 뭐예요? 동경 경도 중요하지. 동경 84도라는 거예요. 그래요, 쌤 강조를 많이 했던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디지털 카메라, 디카 말고 다카 강조 많이 했던 이거 있잖아. 이게 동경 90도였다라는 거야. 그리고 북해기선 근처라는 거죠. 그럼 이 다카보다 조금 더 북쪽에 조금 더 서쪽 지역이라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아보다 좀 더 북쪽 서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으니까요. 따라서 답은 4번 정확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5번 갑니다. 가와 나는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해 지각이 확장된 지역이다. 가는요? 아니죠. 해령은 어디예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아이슬란드, 북위 60도 근처고요. 서경 20도 근처입니다. 따라 틀렸고요. 나 역시 마찬가지죠. 판가판이 충돌되는 거. 카이로보다 약간 북쪽의 동쪽 지역이니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니까 틀린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해령, 마그마 분출, 지각 확장,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밖에 없습니다. 뭐 북위 60도, 서경 20도가 넘는. 오케이. 그래서 이 5번 문제도 처음부터 개념 때부터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공부하면 여러분 지쳐요. 여러분의 안 지치도록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이 개념, 기출, N회차, 파이널 딱 커리큘럼도 만들어놨으니까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쭉 1년 동안 커리큘럼 공부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이거 암기 팁도 주잖아. 카이로 30, 북위 30, 동경 30처럼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오케이?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자, 6번 갑니다. 자, 이렇게 식량자원인데 식량자원도 과거 같은 경우는 그래프 해석으로 출제됐다면 그래프 해석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한자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지도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쉬운 내용이고요. 밀, 쌀, 옥수수입니다. 수출국이죠. 러시아 하면요. 밀 1등이죠. 따라서 A가 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옥수수가 되겠죠. 모두 해당은 보시면 안 돼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 또 오섬에 이사수능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이 수출은 잘 안 나오지만 쌀 수출 기억을 하자. 쌀 수출 1등은 인도, 2등 어디다? 타이다. 천연고무 1등 타이, 쌀 수출 2등 타이. 엄청 강조 많이 했었죠. 네, 동남아시아, 인도 해당하는 B가 쌀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 매우 쉽게 출제가 됐죠.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오케이? 7번.
자, 지도의 AD 국가, 건조아시아 지역, 몬순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이 문제도 기존엔 같았으면 그래프 해석을 통해 가지고 뭐 산업 구조다, 주요 수출품이 뭐다 해가지고 그래프에서 ABCD를 자료 해석을 하고 이 물어봤다면 이제 지도에서 그대로 묻고 있습니다. A가 사우디아라비아, B가 작년에 월드컵을 했던 카타르가 되고요. C는요 인도네시아, 그다음 D가 호주가 되는 것이죠. 1번 A의 최대 도시인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를 해안 설명이고요. 2번 호주의 주요 수입품은 철강석은요 수출품이 되는 것이죠. 호주는 철광석과 석탄을 수출 많이 하죠. 어디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을 수출 많이 한다. 이 개념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3번 카타르는 사우디에 비해 천연가스 수출이 많다. 답은 3번인데요. 우리가 선생님 강조 때 이거예요. 건조아시아 지역 할 때 산유국이 많잖아. 석유로 유명한 녀석과 천연가스 유명한 것을 분리해놨습니다. 구분했습니다. 석유로 유명한 친구들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천연가스로 유명한 것이 카타르와 이란이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카타르는 사우디보다 천연가스 수출이 더 많다. 답은 3번인 것이죠. 자, 4번 D는 C보다 국내 총생산 중 2차 산업의 비율이 높다. 네, 선진국일수록 산업 구조는 3차의 비율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호주는 선진국이니까 3차의 비율이 더 높아야 되고 2차의 비율이 호주가 더 높을 수는 없겠죠. 오케이. 5번입니다. B와 C 모두 아시아태평양, APEC은요. 아시아태평양, 말 그대로 태평양 연안 국가잖아요. 따라서 틀렸다라는 것이고 APEC 같은 경우 환태평양 조산에 위치한 나라들, 태평양 가장자리에 위치한 나라들이 만나는 어떤 뭐 경제협력체라고 보기는 엄청 느슨한 형태인 거죠. 자, 8번 대기대순환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아주 어렵게 공부하는 건데요. 기후 베이직에서 이제 개념에서 공부를 합니다. 처음 공부할 때 야 이게 지구과학입니까? 적도조합대, 태양외기, 아열대과학대 겁나 어렵지만 문제는 매우 쉽게 출제가 됩니다. 기본 개념 잘 이해하고 있냐? 줄글로 출제가 되었죠. 자, 기억 적도 지역에는 상승 기류가 탁월하게 발달합니다. 한랭 건조한 기단과 온난 수변한 기단이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진 않죠. 이제 둘 다 이 무역풍이 만나가지고 상승을 하는 것이죠. 요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온난 수변한 기단과 한랭 건조한 기단이 만나는 것은 중위도에 한대 전선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마 전선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중위도 지역. 자, 니은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면 사막이 곳곳에 발달한다.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주변의 사막 지역을 얘기를 하고요. 몽골의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 고위도죠. 훨씬 내륙에 위치해 사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형성 원인 4가지 공부했죠. 그거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틀렸죠. 따라서 답은요. 디귿과 리을이에요. 쉽게. 자, 타골풍인 중위도 지역에서는 저위도와 고위도의 기압 차이와 지구 자원에 의한 타골풍인 편서풍이 불게 되고요. 편서풍이 안데산맥을 넘어 형성한 비그늘 지역에 아르헨티나 남부 지역에 파타고니아 사막이 발달하였다. 사막 형성 원인 4가지 중에 마지막 바람 그늘 사면 지역에였습니다. 자, 중위도 지역으로 바람이 불어나가면서 중위도의 타골풍 때 만나 전선을 형성합니다. 이 형성 지역은 극고압대 지역에 비해 강수에 많다. 옳은 설명이죠. 그지? 자, 9번. 자, 지역지리죠. 겐지스강 하류입니다. 끝났죠? 겐지스강 하류는요. 방글라데시밖에 없죠. 뭐 설명할 게 없죠. 자, 10번 환경 문제. 국제사회 폐기물 기타 물질 투기로 해양 오염은 런던. 습지 보호 람사르 해서 1번. 72년, 71년. 우린 심지어 이것도 공부했잖아요. 국제협약 순서까지 공부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야, 쟤네 봐. 뭐 병신아. 쿄나 파. 람사르 런던 중에 모음 순서가 아가 어보다 먼저니까 람사르 런던 제네바 협약. 모는 몬트리올. 비읍은 바젤, 시옷은 스톡홀름, 교토, 파리. 야, 쟤네 봐. 뭐 병신아. 코나파. 요것까지 우리는 외웠습니다. 그래서 공부 훨씬 더 선생님이 커리큘럼 통해서 많이 시켜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커리큘럼 따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11번 갑니다. 자, 지역지리 문제입니다.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이고요.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지리죠.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3개국에 해당합니까? 네, 면적 넓은 거. 예, 백주도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브라질 넓죠. 아르헨티나 넓죠. 멕시코 넓죠. 볼리비아는 좁습니다. 따라서 가가 볼리비아가 되는 것이고요. 백지도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다니까. 그 정도를 많이 해야 돼. 백지도 머릿속에 입력시켜주는 거는 와, 진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든 선생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상 앞에 붙여서 공부하시던지 아니면 선생님 개념 강의 때 책받침 나눠주잖아요. 그 책받침을 많이 많이 보셔야 됩니다. 수도가 내륙에 위치하는 국가입니까? 브라질은요, 브라질 맞아요. 멕시코는요, 멕시티 내륙입니다. 아르헨티나는요, 부에노스아이레스 해안가잖아요. 따라서 아닌 나가 아르헨티나. 중남부 아메리카인 거 가장 많은 국가, 네, 1등이 브라질이고요. 2등이 멕시코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셔야 되죠. 자, 기억. 가의 수도, 볼리비아의 수도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이것도 백지도 관련된 개념이고요. 니은 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에스파냐다. 아르헨티나 옳은 설명이고요. 멕시코 마퀴라도라 산업지역 제조업 발달한 거 옳은 설명이고요. 아르헨티나는 브라질보다 자국 내 총인구에서 백인 차지한 비율이 높은 것이 온대기후의 아르헨티나죠. 답은요, 니드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지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각 나라의 특징, 다양한 특징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약간 아쉬워요. 구평에 브라질과 접하지 않은 나라가 칠레다라는 게 나와서 에콰도르도 접하지 않잖아. 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안 나왔네요. 12번. 자, 아직까지 그래프에서 한 문제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도 ABC 지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오케이. 카사바 얌 식량작물 재배하는 것은 열대 지역이고요. B. 소와 양의 기업적 방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대륙 지역이죠. 여기는 툰드라 기후입니다. 자, C. 타이가라 불리는 침엽스러운 데가 넓게 분포하는 것은 냉대 기후 지역이고 얘는요, EF 기후 지역이죠. 자, D의 전통 가옥은 이동식 천막 유르트는요, 네, 중앙아시아와 튀르키에 관련된 스텝기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지역 중에 기후 문제 중에 기후 그래프 해석도 중요하지만 점점 평가원에서는 지도에 점 찍어놓고 이 기후 지역이 뭐고 대략적으로 이걸 알아야지 문제 풀리게끔 출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사바나 기후가 되고요. 이거는 AF가 되고요. 얘는요, DF 기후가 되고 툰드라 기후가 되고 EF라는 거 요걸 갖다가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 따라서 지도 이 지역이 어떤 기후 지역이 나타난다라는 공부를 선생님이랑 개념부터 기출, 파이널까지 계속 반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진입장벽이 좀 높아졌어요. 그리고 문제 13번입니다. 요거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어떤 누구도 이 문제를 예상할 수는 없어요.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 틀려도 1등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와 정말 어렵네? 너가 어렵다면 다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1등은 오시전 컷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문제 내면. 좋지 않니? 물론 이 13번 문제에서도 교육과정과 관련된 개념이 분명 숨겨져 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백지도 공부를 정확하게 많이 하셔야지 완벽한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내륙국은 영토가 바다 접하지 않는 국가이다. 오케이. 유럽에는 면적이 좀 내륙국이 많아요. 그렇겠지. 근데 그걸 외울 수는 없어. 대표적 국가는 바티칸, 산마리노가 있는데 산마리노 알 필요 없어요. 근데 바티칸은 알아야 되지. 교육과정에서 나오잖아. 얘기해봐. 그래. 그리스도교, 가톨릭의 성지, 교황이 있는 곳, 바티칸 시구, 세계에서 가장 작은 도시인 거잖아.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있죠. 따라서 이들 국가는 뭐야? 가가 이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해석할 수가 있고요. 산지에 위치한 안도라, 요것도 사실 알기 힘듭니다. 물론 선생님 파이널 때 프랑스와 에스파냐 경계에 피레네 산맥, 싱기스국 산맥이 있다. 이 피레네 산맥에 있는 것이 안도라인데 요거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 나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없지. 그런데 요건 아는 거야. 룩셈부르크는 우리 아는 거지. 룩셈부르크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베네룩스 3국 중에 해안가 인접한 건 니덜란드, 해수면 낮아서 니덜란드인 것이고, 난 벨기에 너무나 유명하죠. 남부와 북부와의 갈등, 그다음에 그 벨기에 남쪽에 위치한 내륙국, 좁은 나라, 1인당 GDP가 겁나 높은 룩셈부르크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있습니다. 자, 룩셈부르크는 벨기에와 어디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이것도 백지도가 빵 떠올라야 돼요. 봐봐. 네덜란드, 대략적으로 벨기에, 그 다음에 여기 룩셈부르크가 있어. 인접한 나라, 프랑스와 독일이 되는 거야. 즉, 나와 나는 프랑스와 독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4개의 내륙국 및 그 외의 국가들과 접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4개의 내륙국. 프랑스 볼까요? 프랑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에스파냐 만나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내륙국이 아니야. 바다 인접한 곳. 안도라가 일단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하나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스위스 내륙국이겠죠. 그 다음 바로 이탈리아인 거예요. 내륙국이 4개가 되진 않아. 하지만 독일은 어때? 내륙국이 몇 개인지 몰라도 독일 동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을 만나고 있잖아. 그래서
프랑스는 아니고 다가 독일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인정. 많이 어렵습니다. 하긴 이 문제 틀려도 1등급 나오니까. 또 충분히 유추할 수 있지 않냐? 백지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근데 좀 쉽진 않아요. 확실히 쉽진 않아요. 백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다가 독일이 되는 것이고 나가 프랑스가 됩니다. 자, 이 기억. 벨기에 왈로니아 이것도 어렵죠. 그지? 벨기에 북부 지역에 잘 살아서 독립을 하잖아요. 네덜란드를 쓰는. 이게 벨기에 와플에서 프랑드르 지역이었고 남부 지역을 왈로니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를 사용하는 프랑스를 주로 사용한다. 옳은 설명이고요. 프랑스는 로렌, 그다음에 독일에는 루르 공업 지역이 있다. 네, 원료 산지 첫 번째 발달 유럽 공업 지역이 되고요. 자, 디귿입니다. 가와 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독일은요. 알프스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죠. 따라서 틀린 설명, 답은 기억, 니은이 됩니다. 어려워요. 백지동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백지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 2호 수능에서 2사 수능이 나왔다고 산마리노, 안도라를 지명을 외워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도라랑 산마리노를 지도에서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티칸은 크리스티교의 성지니까 알아야 되고 이걸 통해 이탈리아를 찾아내야 되고 산마리노는 이제 사라져버리고 안도라가 에스파냐와 프랑스의 경계인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내륙 국가다라는 것을 몰라도 문제 맞출 수 있게끔 출제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백지를 통해서 4개의 내륙 국가, 프랑스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이게 4개의 내륙 국가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백지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 13번 문제 때문에. 자, 14번입니다. 합계 출산율 인구의 순이주이죠. 양의 값을 나타내는 대륙이 선진국 대륙입니다. 앵글로 오세아니아 가는요. 유럽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나다라 개독 대륙인데 이주 절대값이 많은 인구가 제일 많아 아시아가 될 것이고요. 나와 다 이걸 통해서는 아프리카와 라틴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합계 출산율로 가야죠. 최근 자료 보시면 되고요. 최근 자료에서 네 맞아요. 유럽은요 제일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상 교육과정에 우리 커리큘럼상 여름에 고난도 자료 해석 연습을 하거든요. 그런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 A, B, C, D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자료 해석을 하면 수능에서 이거는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 합계 출산이 높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라틴과 아시아는 비슷비슷하죠. 따라서 라가 아시아. 요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요게 라틴. 끝. 자, 기억.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이제 인도죠. 그죠? 중국보다 인도가 많아졌는데 이게 2023년 기준이니까 2호 수능에서도 중국이 여전히 1등으로 출제됩니다. 2사 수능이 2021년 자료, 20년 자료고 2호 수능은 2022년 자료거든요. 22년에도 중국, 인도보다 인구가 더 많았어요. 2, 3 자료부터 인도가 1등이 되거든. 그래서 인구 제일 많은 곳이 중국이다, 인도다. 여기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요. 중국과 인도는 둘 다 인구가 많다라고 공부하시면 돼요. 봐라, 이거 2020년 기준이잖아. 20년 기준 유럽은 라틴보다 인구가 많다. 옳은 설명이죠. 아시 프롬 나 앵이니까요. 자, 디귿 아시아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인구 밀도 개념 아셔야 되고 통계자료 외우셔야겠죠. 인구 밀도 정말 재밌는 게 대륙별 인구 순서 동일합니다. 아시 프롬 나 앵 인구 밀도 순서도 동일하다라는 건. 60년의 합계 출산율은 아프리카가 제일 높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틴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네요. 옳은 설명인 것이죠. 답은 5번. 그래서 그래프 해석이 출제되는데 매우 쉽게 출제가 되죠. 오케이. 자, 15번 갑니다. 여행 계획. 자, 먼저 파무칼레 카르스트 지형. 튀르키예가 되죠. 그 다음에 땡땡의 수도인 테헤란. 요것도 선생님 강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서울, 우리나라와 이란이 사이가 좋았을 때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각각의 지명을 딴 도로를 만들었다. 그래서 강남 한복판에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로가 있는 곳.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란이 되고요. 지하 관계수로 카나트. 여기서도 교육과정상 분명 출제된 지역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의 수도인 바그다드. 이것도 선생님 강조를 많이 했어요. 최초의 세계지도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의 센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바그다드. 오늘의 이라크의 수도는 바그다드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만나는 지역이다. 만나는 지역이래. 통과하는 지역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얘기했었죠. 따라 다가 이라크가 됩니다. 요거. 오케이. 자, 기억. 다는
시아파보다 순위파 신자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는 순위파가 많습니다. 다만 이란과 이라크는 시아파가 많은 것이죠. 나는 순위파보다 시아파가 많다. 옳은 설명입니다. 조금 더 문제 어렵게 내려면 다라고 했으면 조금 더 헷갈렸겠죠. 자, 나는 나보다 국토 면적이 좁다. 자, 요것도 쌤 파이널 때 강조를 많이 했던 거 배치된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라크와 이란 중에 면적이 넓은 것은 이란이 되죠. 튀르키예보다도 이란이 면적이 넓고요. 이란의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보다 면적이 넓다가 돼야 되고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다. 튀르키예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죠. 옳은 설명. 흑해도 인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다입니다. 이라크는요. 그렇지 않죠. 왜? 이라크의 북쪽 지역 여기 이라크 있잖아. 이라크, 쿠웨이트, 걸프만. 위에 그래요. 시리아 있고. 그러니까 지중해와 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지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히 백지도에서 국경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것만 알았다면 아, 이 나라의 국경이 대략 어디에 위치했고 나라 배열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공부를 딱 하셔야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16번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지역지리 부분. 오펙 회원국, 나이저강, 나이지리아, 나이저강, 니제르, 나이지리아, 영어 표기 비슷하다고 했죠. 나이저강이 이렇게 흘러서 그렇습니다. 생산량 수출량 많다 나이지리아에 대한 설명 A. 콩민공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면 아프리카의 주요 구리 생산국이다. 물론 콩민공이 아프리카에서 1등, 이 나라가 2등, 바로 코퍼벨트가 있는 잠비아에 대한 설명. 답은 AC, 1번으로 쉽게 가죠. 17번 종교입니다. 몬순아시아 일부적인 다양한 종교로는 갈등 분쟁이 나타난다. 필리핀과 스리랑카, 필리핀은 대부분이 크리스트교. 반면 필리핀의 남부인 민다나오 섬은요. 인접한 나라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영향을 받아서 이슬람교 신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슬람. 필리핀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또 스리랑카 선생님 강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스리랑카는 불교가 1등이지만 불교 1등의 비율이 높지 않다. 왜? 섬이어서 또 영국의 식민지여서 크리스트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또 스리랑카는 불교와 인접한 나라인 인도의 영향을 받아서 힌두교 신자와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 말입니다. 나는 대다수인 신할리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이 분생하는데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힌두교인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스리랑카 시옷이 들어가죠. 그래서 신할리족, 타밀족 중에 시옷이 들어가는 신할리족이 메인이야, 서브야. 메인이라는 거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것까지 출제를 해버렸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개념 때부터 쭉 지역지를 강조를 하면서 불교, 힌두교가 되는 거죠. 자, 1번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다. 힌두교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정교경과 모스크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설명이고요. 서남아시아가 아니라 힌두교는 남부아시아죠. 사하라 아프리카에서는 가해 신자 크리스트교가 이슬람보다 많다라는 것도 이것도 선생님 엄청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아프리카는 크, 반, 이, 반입니다. 그지? 근데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북쪽의 북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슬람 비중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의 비중이 더 높아야지 이거 두 개 합쳤을 때가 반반이 될까요? 그렇죠.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이보다 크가 더 많아야지 두 개 합쳤을 때 반반 치킨이 되는 거야. 요거까지 강조를 많이 했던 거.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크가 이보다 많다. 옳은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5번 선지는 할 필요 없는 내용이죠. 시킨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18번 그래프이지만 매우 쉽게 출제됐고 그래프 진짜 몇 개 없죠. 1차 에너지 원별 주요 생산국의 생산 비율입니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고요.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 차지해 석탄이 되는 거. 사우디가 있으면 석유. 중국은 석탄, 석유는 사우디, 천연가스 러시아, 인도네시아 탄수출 하면서 우리가 외웠던 그 불렀던 노래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 러시아를 통해서 천연가스, 이란 천연가스로 유명해, 카타르 천연가스로 유명해, 건주아시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석유로 유명해 라는 구분도 했었고요. 1번 석탄은 최대 생산국과 수출국이 동일하나 인도네시아 탄수출,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수출국이 되고 생산국은 중국이니까 틀렸습니다. 석유는요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죠. 옳은 설명.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차지한 비율은 석유가 1등이 되는 것이고요. 상용하는 시기가 제일 늦은 것은 천연가스고요. 연소시 대기업 물질 배출은 가장 적은 것이 천연가스가 되지요. 자, 기후 문제. 자, 그래프. 자, 이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와 지도가 나와 있다. 뭐부터? 지도부터 가셔야 됩니다. CS. 다만 남반구니까 서머가 1월이야. 1월 건기. 딱 적어주셔야겠죠. CFB 남반구, CS 캘리포니아 지역 7건.
여기는 조금 애매하죠. 근데 이 위치를 보세요, 여러분들. 상하이가 CFA이고 내륙이 CW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W인지 CFA인지는 뭐 모든 지역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몬순 아시아 지역이니까 여름에 계절풍 영향을 받아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계절풍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릴 것이고 오겨울에는요 저기 내륙으로부터 바람이 부니까 겨울엔 강성이 매우 적겠네. 즉 1월은 건기겠네 라는 거, 1월에 강성이 적겠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북반구 2개, 남반구 2개입니다. 근데 기온을 봤더니 가시기 나시기요. 얘기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지? 열대 기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온대 기후 4개니까요. 그러면 강수량을 봐야죠. 땡식이 강수량을 봤더니 온대 강수량 건기 기준이 바로 뭐죠? 22에서 25입니다. 그러면 이 A, B, C들 봤을 때 한 지역만 건기라는 거예요. 됐어? 1월 대륙에서 바람이 불으니까 1월에 건기. 얘는 CS 1월에 건기. 이게 1월이라면 강수량이 적은 두 지역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 지역밖에 없어. 나머지는 건기가 아니네. 따라서 이건 바로 7월이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여기가 되는 것이지.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1월이 되겠지. 그지? 1월에 기온이 낮아. B보다 더 낮은 C는 그렇죠. 북반구 여기 C가 되는 거야. 1월은 남반구의 여름이야. 강수량 접근하는 거 아니지. A와 D 중에서 CFB야. 최나늘 기온이 엄지척 22도 미만이어서 에어컨 안 틀어도 돼. 정말 좋아. 22도 미만 A가 여기, D가 여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후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도를 먼저 보셔야 되고 기후 문제 나왔을 때 기후 지도에서 점이 찍혀져 있는 지역이 대략적으로 어떤 기후가 나타난다는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아시겠죠? 반드시요. 틀린 설명.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CS 아니에요. CFB는 비슷비슷해요. CW나 CFA거나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겨울에 내륙에서 바람이 부니까 건조한 바람으로 겨울 강수량이 적은 이 지역이 됩니다. C가 됩니다. 답은 3번. 가시기 어디야? 1월에 태양 고도가 높은 것은 적도 저압대 영향을 받는 남반구 지역이 됩니다. C는 D가 정오의 태양 고도가 더 높게 되는 것이고요. 나시기 7월에 낮길이가 긴 것은 북반구의 고위도가 되겠죠. A와 B, B가 낮길이가 더 길어야 되는 것.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이고요. 20번 문제도 공부를 조금 덜한 친구, 선생님이 시켰지만 경도를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어렵습니다. 백지도 공부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교육과정상 개념은 뭐냐? 이겁니다. 도시 간 항공 운항 편수가 제일 많은 것이 가도시와 라도시 간에네. 항공 운항 편수가 많다. 이 도시는 뭘 의미하지? 큰 도시를 의미한다. 최상위 고차 도시를 의미한다. 세계 도시 계층 구조에서. 따라서 뉴욕, 다카, 런던. 와, 선생님 이 문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소름. 선생님 그렇게 마지막에 강조를 맡은 다카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대지형에서 다카 나오지. 그지? 여기서 다카 나오지. 방글라데시 그 다카 말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말고 다카 말이에요. 위도는 북해 기선 근처. 경도는 동경 90도 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바로 그곳 말입니다. 따라서 다카, 맥시티 아니에요. 가와 라가 뉴욕, 런던. 뉴욕, 런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가에서 나, 가에서 다, 가에서 라 이 거리를 통해 가지고 가와 라가 뉴욕인지 런던인지 파악하시면 되는데 최단 거리잖아요. 지도상 위치를 갖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가가 뉴욕이라고 해보자. 뉴욕 여기 있어. 맥시티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런던 여기 있지. 다카 겁나 멀어 여기 있어. 그러면 가가 뉴욕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런던이 라가 될 것이고 5.6이야. 그리고 더 짧은 3.4가 맥시티가 다야. 그리고 11.7 겁나 멀지 뉴욕에서 이게 다카. 맞네요. 바로 돼버리지. 선생님 찍어서 선생님 답 알고 있으면 맞춘 거 아니야? 아니야. 자, 그러면 또 해보자 얘들아. 라가 런던이라고 해보자. 라가 런던이야. 라에서 가 5.6이야. 그 다음에 라에서 나
그래요. 맥시티와 다카는 비슷한 거리잖아요. 왜? 런던이 가운데 위치하니까요. 즉 이 문제는 다카가 어딘지 알아야 돼. 개념 때는 안 가르쳤어요. 왜? 개념 때부터 선생님이 모든 나라의 주요 수도의 이름을 외우게 하는 것은 너무하잖아. 근데 N회차 파이널 모의고사 때 공간 정보를 외우는 그 기준으로서 동경 15도, 경도 15도 간격으로 주요 도시를 외웠고 동경 105도가 싱가포르 적도에 위치한 나라, 그보다 조금 더 서쪽에 위치한 방글라데시, 다카. 딱 구글맵 봤는데 너무 외우기 좋더라고요. 동경 90도, 북해 기선 딱 해서 90도에서 강조를 겁나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선생님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책임 하지 말고 이 문제를 틀렸던 친구들은 공간 정보 공부를 덜 했던 친구예요. 파이널 모의고사 N회차 쌤 강의를 통해서 공간 정보 관련해서 문제를 풀었다면 N회차의 변직루에서 세계 주요 도시 공간 정보를 쌤 가르쳤을 때 외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쌤도 맨 처음 이 문제 보고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다카 보고 방금 웃긴 했었죠. 특이한 문제니까 형태 문제.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그럼 해봅시다. 그래서 뉴욕 기준으로 가까운 다가 맥시티가 되는 것이고요. 뉴욕 기준 겁나 멀잖아. 나가 바로 뭐? 네, 다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자, 선지. 웃으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나는 라틴 아메리카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예요. 맥시티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습니다. 다는 세계도시 체계 최상위 계층의 도시는 아니죠. 뉴욕과 런던이어야 되고요. 국제연합의 본부가 위치하면 세계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뉴욕에 대한 설명입니다. 런던이 아니고요. 가와 다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입니다. 가, 뉴욕 아니죠. 다 맥시티 맞지요. 맥시티에서 런던과의 최단 거리, 맥시티에서 런던 최단 거리 8.9. 다카에서 런던 최단 거리보다 8.0 길어요 인 거죠. 이건 개념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료 해석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알겠지? 비슷한 거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세계 지도, 지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 수능 해설을 마쳤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화두를 던져준 수능이 최근 10년 동안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한 10년, 15년 좀 됐나? 14년 동안에 가장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수능 문제가 이사, 세지, 수능 문제입니다. 기존 출제와는 완전 다르게 작년 수능과 2, 3 수능과 완전 다르게 이사 9평부터 평가원이 얘기하는 것이 한지와 다르게 세지는 다른 길 독자적인 노선을 가겠다. 그래프 해석을 줄이겠다. 여러분 문제 한번 개수 세워보세요. 선생님 외우진 않았는데 4문제 나옵니다. 그 4문제 그래프 해석도 어려운 거 절대 나오진 않고요. 그래프가 아닌 백지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 단순히 백지도에서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여기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구 1등, 아르헨티나 백인 비중 높아 이걸 떠나서 백지도에 단순히 국가의 이름을 기입하는 것을 떠나서 백지도의 형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다, 내륙국이다, 어느 나라 접해 있다, 어떤 해안과 접해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할 수 있게 면적이 넓다, 좁다,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리게끔 지역지리 중에 지역지리 국가의 특성은 당연한 것이요. 그걸 넘어서서 국가의 형태, 어떤 나라 접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수준으로 출제를 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한 확인사살한 것이 이사 수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호 수능을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 또 다시 2호 수능을 준비하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젠 세지도 더 이상 단순한 과목이 아니다. 개념 찍 공부하고 기출 공부해서 끝나는 과목이 아니다. 개념 때 이런 백지도 전체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개념, 기출을 통해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상 개념과 기존 출제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푸는 걸 연습하셔야 되고 여름방학 때 이 N회차, 이 심화 강의에서 지금까지는 그래프 해석에 선생님 초점을 맞춰서 강조를 했다면 조금 더 지역지리, 국가의 형태 얘기하는 거 있죠? 요걸 갖다가 더 강조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 고난도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안정적으로 1등급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중에 이런 문제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푼 친구들은 이사수능을 준비했던 많은 친구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사설 문제랑 너무 다른데요. 사설 문제는 선생님도 그랬어요.
자료 해석을 갖다가 그래프 해석 문제를 갖다가 어렵게 많이 내는 수준에 불과했고 지역지리를 갖다가 많이 출제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역지리를 방점을 찍어가지고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준의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2호 수능을 대비하는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나 심화 강의, N회차 강의를 통해서 지역지리 공부를 많이 심하게 해봅시다. 사탐 무조건 1등 받아야죠. 국어 수업 점점점 찍히니까 국어 이번에 어려웠잖아요. 안정적으로 사탐에서 1등급 찍을 수 있게 최저를 맞출 수 있게 2호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2호 개념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합시다. 단기간에 끝나는 과목이 더 이상 사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머리 비우시고 국어 수학 공부 많이 하시고 탐구는 선생님한테 맡겨주십시오. 사탐 세계지리는 선생님 시킨 대로만 커리큘럼 따라오면 1등급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개념 강의에서 만납시다. 안녕!